자, 오늘 배울 내용이 이제 인수분해라는 단원인데, 자, 인수분해라는 단원이 뭐냐면 이런 거야. 뭐 예를 들면 너네가 여태껏 이제 앞 단원에서 곱셈 공식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지? 그래서 뭔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얘는 이런 애들 있잖아, 그지? 그럼 요런 애들이 요런 식으로 나타내기 전의 모습을 쓰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을 쓰면 뭐라고 쓸 수 있죠? x 제곱 플러스 얼마? 한 번에 쓰자. 3x가 한 번에 쓰는 거야? 뭐라 써야 돼? 5x, 그치? 5x 플러스 6이라고 쓸 수 있었다는 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계산이 되면서 이 정도까지는 쓸 수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과정을 뭐라 하는 거라고 했냐면 전개한다고 했었죠. 그죠? 전개하는 거라고 했어. 그죠? 그러면 얘가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쓸 수 있었으면 우리는 다시 얘를 다시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를 묶어진 걸 풀어서 쓸 수 있었던 걸 전개라고 하면 풀어진 걸 다시 묶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인수 분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풀어지어 있는 식을 다시 묶어내는 걸 인수분해라고 할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 인수분해라는 말을 배우기 전에 이 인수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인수라는 게 뭐냐라는 걸 좀 알아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인수분해라는 건 결국에는 하나의 다항식, 즉 요런 하나의 다항식을 어떤 식의 곱으로 나타내 주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다항식은 합과 차 요런 걸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지? 근데 이 다항식을 어떤 두 개 이상의 식으로 곱으로 나타내 주는 거, 요걸 인수분해라고 할 거야. 그럼 인수라는 게 뭔지를 알아내줘야 되는데 너네 이렇게 묶어내는 거를 배우지 않아도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너네 이런 거 그냥 해볼 수 있다 이거지. a제곱 플러스 3a 요런 애 있잖아, 그죠? 너네 얘네 어떻게 해주고 싶어? 얘네를 어떤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나타내 주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뭘로 해주고 싶냐 얘들아? 묶어내주면. 너네 이거 묶어내고 싶어. 뭘로 묶어내고 싶어? a 플러스 3으로 묶어내줘야 돼? 묶어낸다는 건 서로 뭔가의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얘 뭐 가지고 있어? a 가지고 있지. a 몇 개 가지고 있어? 2개. 얘 뭐 가지고 있어? 3이랑 a 가지고 있지. 그럼 서로 뭐 갖고 있는 거야? a 하나씩 갖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따라서 a 여기 있는 a 하나씩 묶어내서 바깥으로 뽑아내고 얘네는 a 플러스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됐어? 그럼 이 과정도 결국엔 뭐냐면 인수분해 한 거야. 인수분해 한 거야. 그럼 너네가 이 인수분해 안에서 즉 인수 분해를 한다는 건 인수로 분해를 시킨다는 얘기인데 그 인수라는 게 뭐냐를 궁금한 거죠. 그 인수라는 게 도대체 뭔데? 그 인수라는 게 뭔데라고 하면 인수라는 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인수라는 거 있잖아요. 인수라는 건 쉽게 말해서 뭐랑 똑같냐면 약수랑 똑같아요. 쉽게 말해서 약수랑 똑같아. 무슨 말이냐? 너네 만약에 6의 약수라고 해봅시다. 뭐 있죠? 6의 약수? 1, 2, 3, 6이잖아요. 그죠? 1, 2, 3, 6. 그 무슨 말이냐면 얘 1과 6이 곱해져서 6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1과 6은 6의 약수야. 그리고 2와 3도 서로 곱해서 6이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 2와 3도 6의 약수야 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였단 말이죠. 그죠? 그럼 이런 말도야. 얘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면 너네 A에 A 플러스 3을 이렇게 곱하면 A제곱 플러스 3A가 나온다는 건 방금 여기서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의 인수라는 건 결국엔 이 녀석의 인수라는 건 너네 약수에서도 봤듯이 1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뭐야? 무조건 약수 아니야? 예를 들면 8이면 1, 2, 4, 8이 있잖아. 근데 1과 8은 즉 1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그 내 수의 약수가 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야. 6도 1과 6은 무조건 6의 약수야. 자기 자신은 그리고 1과 자기 자신은 무조건 자기 약수란 말이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인수는 약수랑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곱해서 얘가 돼야 돼. 어떤 두 개 이상의 식이 곱해서 얘가 돼야 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아니야? 1이랑 a의 a 플러스 3 이렇게 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1이랑 얘가 자신 그냥 곱하면 얘 나오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결국엔 얘도 뭐라 할 수 있는 거야? 이 녀석에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인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녀석도 이 녀석에 뭐가 되는 거야? 인수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a 곱하기 a 플러스 3이라고 쓰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a제곱 플러스 3a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 a라는 하나의 녀석도 뭐가 되는 거야? 이 a제곱 플러스 3a에 뭐가 돼? 인수가 되는 거고 이 a 플러스 3도 이 a제곱 플러스 3a에 뭐가 돼? 인수가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인수라는 건 그런 거야. 인수라는 건 결국엔 인수라는 건 이 녀석을 나누어 봤을 때 어떤 곱으로 나누어 봤을 때 그 곱이 될 수 있는 녀석들 즉 그 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녀석들의 하나하나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는 a와 a 플러스 3이잖아? 그럼 얘네 둘의 곱을 하면 얘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의 곱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식들을 모두 인수라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도 얘가 인수가 될 수 있고요. 자기 자신이 아닌 녀석들도 인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예를 들면 또 하나 이런 거 해줄까? 예를 들면 x제곱 y 플러스 xy의 제곱 요런 거 있다고 해봅시다. 자, 얘는 뭘로 묶어내고 싶니? 뭘로 묶어주고 싶어? 얘네 둘 딱 봤을 때 공통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야. 뭘로 묶어내주고 싶어? 그렇죠. xy. 앞에도 xy가 있고 뒤에도 xy가 있잖아요. 그래서 xy로 묶어내면 앞에는 뭐만 남겠어? x만 남을 거고 뒤에 뭐만 남겠어? 플러스 y만 이렇게 남을 거라고. 이렇게 묶일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도 xy에 x 플러스 y를 곱하면 x제곱 y 플러스 xy의 제곱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 이 녀석의 인수를 찾아봐라 라고 하면요 1 곱하기 xy x 플러스 y라고 쓸 수 있겠죠? 맞아? 그지? 그 다음 또 뭐라 쓸 수 있어? xy 곱하기 x 플러스 y라고도 써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녀석도 이 식에 뭐가 되냐면 인수가 될 것이며 이 녀석도 이 녀석의 인수가 될 거고 이 녀석도 이 녀석의 인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수가 뭔지 이제 좀 이해되니 얘들아? 인수라는 거.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수 분해를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이 식들 있잖아요. 이 식들이 결국에는 얘가 되려면 얘가 곱해져서 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식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 식의 인수가 되는 거야. 심지어 뭐까지 포함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전체 식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면 얘도 인수가 될 거고 얘도 인수가 될 거며 누구까지 인수가 되냐면 이거 전체까지도 뭐가 된다? 인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이게 인수분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게 인수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했고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랬으면 이제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자 이거야. 결국 중요한 건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인수분해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순서가 조금 있거든요. 첫 번째 순서라기보다 뭐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공통인수로 묶기라는 게 있어요. 공통인수로 묶기.
사실 지금까지 예시를 든 게 다 공통인수로 묶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라 해볼까? 2의 x제곱 y 플러스 2의 y 플러스 2의 x 요런 애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해했어? 그럼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하세요 라고 하면 어떤 식과 어떤 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무슨 말인지 했어? 그럼 얘는 뭘로 묶어줘야 좋을까라는 거야. 어떤 공통적인 애들로 묶어줘야 될까 이거야. 뭘까? 그렇죠. 어떤 식을 좀 보려고 했더니 식에서는요 진짜 딱 이 세 개의 항들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죠. 무슨 말이 됐어? 근데 딱 하나가 보이긴 해. 누구? 2라는 애가 다 똑같이 보이거든. 그래서 얘는 2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는 거야. 요렇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식과 식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여기 인수분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됐어? 그럼 또 다른 방법으로는요. 이런 거 있어. 예를 들면 a제곱 b 플러스 a 세제곱 b 세제곱 플러스 ab 요런 거. 보여?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공통적인 부분으로 즉 공통적인 인수로 묶어내줘야 돼. 서로 똑같은 애들이 누가 있냐를 찾아내란 말이야. 누구야? 누가 서로 지금 각 항들에 서로 똑같은 게 누가 가지고 있어? 그렇죠. A, B라는 애들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A, B라는 애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다는 소리야. 그럼 앞에서도 A, B로 묶으면 얘 뭐 남아? A만 남겠지. 얘 A, B로 묶으면 뭐 남아? 플러스 A제곱 B제곱 남겠지. 얘 뭐 남겠어? 그렇지. 1 남겠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된다고? 인수가 될 거며 얘도 뭐가 돼? 인수가 될 거며 이거 전체도 뭐가 된다고? 인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어? 이게 뭐야? 공통 인수로 묶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법에 대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야. 알겠죠?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냐? 문제를 좀 보고 갈까? 좀 여유롭게 해봅시다. 뭐 이렇게 좀 하면 이런 문제 좀 보고 갑시다. 6번. 잘 봐.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너네가 이걸 딱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해결해야 될 게 뭐라고? 공통 인수가 있는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주는 거야. 그럼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고 봤더니 뭐가 있어? A라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잖아. 그럼 얘를 뭘로 묶어버려? A라는 애로 묶어버리면 된다 이거죠. 그럼 앞에 A로 묶어주면 뒤엔 뭐게 되겠어? X제곱 플러스 Y제곱 요런 형태로 되겠죠. 인수분해는요 끝까지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 됐어? 만약에 너네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공통적인 부분을 묶어냈는데 안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더 된다 싶으면 더 해줘야 돼. 알겠지? 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봤더니 더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공통적인 부분이 더 있어 없어? 없는 거죠. 인수분해 끝난 거죠. 얘 한번 봅시다. 얘도 이제 묶어주려고 즉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하려고 봤더니 공통적인 부분이 있나 없나 확인을 좀 해줘야겠어요.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이 있나 없나 봤더니 뭘로 묶이겠죠? 그렇죠. X, Y로 이렇게 묶이겠죠. 그럼 앞에 뭐 남아? 3Y의 제곱으로 묶이겠죠. 그 뒤엔 뭐 남아? 마이너스 X, Y로 묶이겠죠. 그죠? 그러고 봤더니 마지막에 봤더니 봐봐. 얘를 또 비교해주고 봤더니 뭐가 또 있어? Y라는 애가 공통적으로 보이잖아.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묶을 때 뭐가 잘못됐냐면 처음으로 묶을 때 뭘로 묶었어야 되냐면 X, Y의 제곱으로 묶었어야죠. 얘는 세제곱이고 얘는 제곱이잖아. 그래도 얘는 제곱까지 있는 거잖아. 그 있는 것까지는 최대한 공통적인 부분은 다 묶어내줘야 돼. 그래서 앞에 뭐 남냐면 3Y가 남겠죠. 뒤엔 뭐 남겠어? 마이너스 X 이렇게 남겠죠. 더 돼? 더 안 돼. 무슨 말인지 했어? 더 안 돼. 알겠지? 이해지?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얘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잘 봐. 내가 아까 인수는 약수랑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이제 인수는 약수랑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써볼까? 예를 들면은 뭐 AY의 제곱 플러스 BY의 제곱을 인수분해요 하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 뭐 해야 돼? 공통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먼저 해야겠죠? 있어 없어? 있죠? 뭐? Y의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남아? a 플러스 b만 이렇게 남겠죠. 그죠? 그럼 너네 여기서 만약에 이 녀석의 인수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인수를 찾아주세요라고 하면 뭐라 쓸 줄 알아야 돼? 뭐라고 써야 될까? 누구 있는 거야? y 제곱 또 a 플러스 다시 a 플러스 b 또 그 전체 뭐? y 제곱 a 플러스 b 됐어?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지. 중요한 게 하나 있어. 근데 y 제곱은요. y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는 거잖아. 그지? y가 2개 있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 예를 들면 너네 만약에 8에 우리의 인수가 약수랑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8 말고 뭐랄까? 4. 자, 4의 약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4의 약수는 뭐 있어? 1, 2, 4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1과 4는 자기 자신이니까 포함했죠?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예를 들면 아니다. 4 하지 맙시다. 4 말고 16이라고 보자. 16의 약수라고 하면 1, 2, 4 뭐 있어? 8, 16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 1이랑 16은 자기 자신 들어갔고요. 2랑 8도 자기 자신으로 들어갔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4는 16의 약수 중에 4는요. 어떻게 해서 4가 된 거죠? 4 곱하기 4잖아. 그럼 결국 얘는 4가 몇 번 곱해진 거야? 2번 곱해져야 16이 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얘도 y제곱은 y가 2번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뭐도 되냐면 y까지도 되는 겁니다. 왜? 얘를 풀어서 쓰잖아? 사실 얘를 풀어서 쓰잖아?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y 곱하기 y의 a 플러스 b라고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내가 아까 말했죠. 인수라는 건 인수분해, 즉 인수분해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식들을 인수분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이 됐어? 그럼 얘도 결국엔 내가 얘를 이렇게 풀어서 쓴다면 이거 하나도 뭐가 되는 거야? 인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그럼 뭐도 인수가 될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 y를 하나 떼서 하나는 얘한테다 붙여준 거지.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그럼 y에 뭐 y에다가 얘한테 이렇게 딱 붙여줄 수 있다 이거죠. 이렇게 2개로 바꿨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야? 3개가 아니라 이렇게 3개의 곱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얘네 이렇게 붙어버려서 그럼 뭐도 인수가 될 수 있냐면 y에 a 플러스 b라는 애도 인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리 붙였다 저리 붙였다 해도 결국에는 걔네들은 아까 약수처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일단 1이랑 16이 곱해서 16이 됐기 때문에 약수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막 자유자재로 막 바뀔 수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면 원래는 너네가 16이라는 애를 뭐 2 곱하기 8로 둔 거야. 그죠? 근데 알고 보니 8은 뭐라 쓸 수 있냐면 2 곱하기 4 곱하기 2라고도 쓸 수 있거든. 그래서 이 2를 여기다 붙여주면 이건 결국엔 또 4 곱하기 4가 되거든. 그러니까 막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8을 4 곱하기 2로 바꿔서 이 2를 여기다 붙여준 것처럼 이 y제곱을 y 곱하기 y로 바꾼 다음에 뒤에 있는 y에다 그냥 하나 붙여주고 난 y 하나는 따로 앞에 쓸 거야 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바뀌는 거야? 인수가 바뀌겠죠. 나타내주는 표현해주는 방법이 달라지니까 인수가 달라지겠죠. 표현해주는 방법이 다르니까 약수가 달라지듯이 이 인수분해를 표현해주는 방법이 달라지면 뭐도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인수들도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했니 얘들아? 그럼 예를 들면 내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해볼게. 조금만 더 심화로 가면 이런 거야. 잘 봐. 만약에 어떤 식이 막 이렇게 있어. 어떤 식이 막 이렇게 됐는데 얘를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된 거야. x-a에 x-b에 뭐 x-c 이런 식으로 된 거야. 됐어? 그럼 얘네들 하나하나가 각각 뭐라고? 인수가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봐봐. 내가 이렇게까지 나누고 싶지 않았던 거야. 나는 그냥 3개까지 나누고 싶지 않아서 얘를 그냥 얘 둘이 곱해놓은 식에다 얘를 곱해서 생긴 거라고 해도 상관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그지? 상관없잖아. 아까 8을 4 곱하기 2라고 써도 되는 것처럼 또는 내가 그 4 곱하기 2를 8을 2 곱하기 2 곱하기 2라도 바꿔 써도 다 인수가 되는 것처럼 나는 그냥 이렇게 묶어놓고 얘랑 곱해서도 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되면 얘도 뭐가 되는 거야? 인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이 됐어? 얘도 얘가 인수가 되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나는 얘를 혼자 두고 싶은 거야. 그럼 얘네 둘이 곱해서 생기는 어떤 식도 뭐가 되는 거야? 인수가 되는 거야. 됐어?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네 둘이 곱해서 생기는 이 두 개의 곱도 이 녀석이 뭐가 되는 거야? 인수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이 전체도 뭐가 되겠어? 인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나? 요렇게 조금 자유자재로 막 인수는 모습이 바뀔 수 있어. 이해됐니? 자, 그럼 이렇게 공통 인수로 묶는 것까지 됐으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너네 잘 알겠네. 합차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요, 너네 합차는 어디서 배웠죠? 어디서? 바로 전다 어디? 곱셈공식에서 배웠잖아. 그지? 합차 모습은 곱셈공식에서 배웠잖아. 사실 인수분해는요, 곱셈공식의 반대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네가 외운 그 곱셈의 공식 중에서 그걸 거꾸로 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합차라는 거 어떻게 써야 돼? 어떤 똑같은 두 수가 한 번은 더해지고 한 번은 빼지는 이런 상황을 합차라고 쓰죠? 그러면서 얘를 뭐라 쓸 거야? a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 쓸 거야. 요걸 합차라고 하잖아. 근데 사실 너네가 봤던 이 과정이 결국엔 뭐야? 이 과정이 뭘 했다는 거야? 전개를 했다라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걸 반대, 즉 너네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는 형태를 보면 얘를 바로 뭐라 쓸 수 있어야 되냐면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의 곱으로 이루어진 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어차피 곱셈공식, 즉 전개의 반대는 인수분해라서요, 너네가 이 곱셈공식들 중에서 얘를 보고 얘를 쓰는 것처럼 그럼 반대로 얘를 보면 얘를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되어 있다 이거야. 그럼 너네가 딱 봤을 때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형태네? 이건 그럼 원래 뭐였을까? 합차였겠구나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합차였겠구나 생각을 하면 얘는 원래 x의 제곱이고 y의 제곱이라 하나 x가 몇 번 곱해진 거? 2번 곱해진 거. y가 몇 번 곱해진 거? 2번 곱해진 거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앞에 거 한 번 더하고 뒤에 거 한 번, 앞에 거 하면 뒤에 거 빼면 이런 형태가 이렇게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됐어? 그러니까 너는 얘를 보면 얘를 떠올릴 줄 알아야 돼. 이거 합차 모습이구나. 그럼 합차처럼 써줘야겠네? 라고 생각을 해준다는 거지. 이게 합차를 통한 인수분해예요. 이게 합차를 통한 인수분해야. 그럼 얘를 또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면 이번에는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 이런 거야. 이해했어? 그럼 보니까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형태인데 뭔가 얘가 거슬리네. 상수가 좀 거슬리네. 그지? 앞에 보이는 이 개수가 좀 거슬리네 라고 봤더니 어찌됐든 간에 합차는 전체 앞에 있는 녀석의 전체의 제곱 빼기 뒤에 있는 녀석의 전체의 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이 앞에 있는 개수는 제곱의 형태가 아니죠. 지금 눈에 보일 때는. 그죠? 근데 제곱의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a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b의 전체의 제곱으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다 이거죠. 전체의 제곱 빼기 전체의 제곱. 그럼 이 상태로 뭘 해주면 되냐면 합차 형태가 될 수 있겠구나. 따라서 a 플러스 2b와 a 마이너스 2b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합차 관계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따라왔어?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거. 그럼 이런 건 25x의 제곱 마이너스 16y의 제곱이래.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 있으면 공통인수 내로 묶어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얘까지도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거야. 이 모습까지도. 근데 그 첫 번째 봤더니 공통인수가 없어. 공통이 보이지 않아. 그럼 두 번째로 오는 게 별로는 합차로 인수분해를 해야 돼. 합차로 인수분해 하려고 봤는데 얘가 합차 모습인가를 봤더니 대충 비슷한 것 같긴 해. 그지? 제곱 마이너스 무슨 제곱 형태야.
근데 앞에를 보니까 아닌 것 같고 뒤에도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개수들만 보니까. 근데 이걸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어떻게? 앞에를 5x의 전체의 제곱, 뒤를 4y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쓰면 결국엔 완전 전체의 제곱 빼기 전체의 제곱 형태니까 이제 이건 합차로 바꿔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녀석을 앞에서 뒤에 거 한번 더하고 앞에서 뒤에 거 한번 뺀 요런 합차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보면 첫 번째 공통 인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라. 확인을 해. 근데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럼 그 다음에 얘가 합차인지를 확인해. 합차 형태인지 확인을 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 확인을 했더니 합차 형태다? 라고 하면 너네가 제곱, 완전 제곱, 전체의 제곱 빼기 전체의 제곱 형태로 만들어 줘야 돼. 그래야 너네가 이렇게 한 번 더하고 한 번 뺄 수 있다는 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 이거 그대로 가면 안 돼. 어차피 합차면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수들도 얼만큼 제곱이 됐는지를 계산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됐어? 그럼 문제 한번 보면 여기 사실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요. 너네가 여기서 처음 배우는 거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봐봐. 52번 한번 보면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국엔 문자를 보니까 뭐 제곱 빼기 제곱 형태야. 그지? 근데 지금 앞에 애들은 뭐 제곱의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바꿔주고 시작하자고. 어떻게? 3분의 1 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 B의 전체 제곱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전체의 제곱 빼기 전체의 제곱이니까 이걸 결국에 뭐라 쓸 수 있냐면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한번 더하고 앞에 거에서 뒤에 거 한번 빼면 되는 이런 합차 형태로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이해니? 이거야. 요게 합차를 통한 인수분해입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런 합차까지도 배워봤잖아? 그럼 이제는 이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데요.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이런 거야. 너네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녀석은요, 뭐라고 전개가 되죠? 곱셈 공식 해봐. 얼마야? 뭐라고 써야 돼?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너네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의 형태를 보면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럼 이런 거야. 그럼 요런 형태인가? 그럼 예를 들면 너네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라는 녀석을 보잖아? 그럼 뭐라고 묶어줄 수 있냐 이거죠. 그럼 첫 번째, 공통인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래요. 공통인수가 있는지 없는지,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래요. 있어? 이 세 개의 항에 전부 다 공통인 부분이 있어? 없어. 그러면서 합차를 확인하래요. 합차 형태야? 아니야. 그렇죠? 절대 아니죠 이건. 뭐 빼기도 없고 제곱 마이너스 제곱 형태도 아니고요. 그럼 그 다음에 확인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가 뭐냐면 이런 형태를 우린 뭐라 부르냐면 전체의 제곱으로 깔끔하게 떨어지잖아. 그지? 인수분해, 즉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어떤 전체의 제곱 형태로 깔끔하게 떨어지잖아. 요런 식들을 뭐라 부르냐면, 즉 인수분해에서 깔끔하게 이런 제곱의 형태로 떨어지는 요런 식들을 뭐라 부르냐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그래서 완전 제곱식의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줄 거야. 그럼 그러려면 확인해 주려면 결국에 얘는 이거야. 얘를 딱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라고 확인을 하려면 이 앞에 있는 녀석, 즉 x의 개수와 뒤에 있는 상수항의 수가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무슨 연관이 있냐면 이런 거야. 딱 봤을 때 얘랑 얘는요, 여기서 봤듯이 그럼 앞에 거 제곱, 즉 앞에 거 제곱에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AB의 뒤에 거 B잖아. 근데 내가 이 식을 이 X와 관련되지 않게 얘기를 해볼까? X에 관련돼서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겠네. 뭐 X 플러스 A의 제곱이라고 한번 써볼까?
그럼 뭐라 써야 돼? 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됐어? 그럼 얘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서 한번 비교해볼게. x의 개수와 뒤에 있는 상수는 어떤 관련이 있냐라고 봤더니 이 x의 개수에 절반에다가 제곱을 씌웠더니 얘가 됐다 이거야. 그지? 반의 제곱이면 a제곱 아니야? 2a의 반의 제곱이면 a의 제곱 아니야? 무슨 말이 됐어? 무슨 말이 됐어? 그랬더니 얘가 무슨 형태냐면 완전 제곱의 형태가 되었다 이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잘 봐. 4잖아. x의 개수가 4잖아.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을 했더니 얼마야?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을 하면 얼마야? 4 나왔네. 그럼 그 뒤를 봤더니 얘가 4네. 말 그대로 얘의 절반이면 4의 2분의 1 한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 제곱을 하면 얼마야? 4잖아. 그게 누가 된 거야? 이 상수랑 똑같네? 그럼 얘는 무슨 형태냐면 완전 제곱의 형태다 이거죠. 완전 제곱의 형태다 이거죠.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했더니 상수가 나왔다? 그럼 얘는 완전 제곱의 식으로 완전 제곱 형태의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얘는 그럼 선생님 묶어줄 땐 뭐라고 써야 되나요? 라고 하면 이 개수 있잖아요. 여기가 원래 얼마였어? 2의 제곱이 될 거 아니야. 2가 될 거 아니야. 이 녀석의 절반. 그지? 그 개수의 절반이 들어갈 거. 그래서 얼마냐면 x 플러스 2의 제곱입니다.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앞에 있는 묶이는 이 수는 이 녀석에 뭐가 들어간 거야? 절반이 들어간 거야. 됐어? 하나만 더 연습해볼게. 잘 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에 얘 인수분해 하래. 첫 번째 공통인수 확인해. 없어. 두 번째 합차 확인해. 아니야. 그럼 세 번째 뭐? 완전 제곱식인지 확인해. 완전 제곱식인지 확인하려면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확인해. 절반의 제곱이 들어가네. 그럼 완전 제곱식이 맞아. 그럼 누가 들어가야 된다고? 3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어? x 플러스 3의 전체의 제곱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완전 제곱식 형태입니다. 이해됐니 얘들아? 이해했어? 그럼 요런 것도 있으면 한번 요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거? 예를 들면 너네가 이 문제에서 이런 거야. 뭐 예를 들면 아니다. x의 제곱에 아니다. 이렇게 하자. 25x의 제곱에 좀 작게 할까? 4x의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뭘로 해볼까? 12x 플러스 9 이렇게 해볼까? 자, 이 녀석 됐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렇게 한번 봐봐. 첫 번째 얘를 인수분해하래. 공통인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있어 없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겠죠? 두 번째 합차인지 확인해. 합차야? 아니야. 그럼 세 번째 완전 제곱식인지를 확인을 해 라고 해서 봤더니 지금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듯이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 쪽으로 들어가야 이 녀석의 절반이 상수 쪽이랑 똑같아야 완전 제곱식 형태야 라고 했는데요. 얘는 아니죠.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 완전 제곱 아니야 라고 했는데 사실 얘도 완전 제곱식입니다. 얘도 완전 제곱식이야. 자, 왜 그러냐면 잘 봐. 내가 아까 말한 그 경우는 이 경우들 있잖아요. 이 경우들은 x제곱의 개수들 다 얼마야? 1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1일 때만 가능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 가능해. 이해했지?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 절반의 제곱이 여기 들어가면 완전 제곱식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였죠. 근데 얘는 좀 달라. 얘는 너네가 좀 생각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4x의 제곱에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얼마로 인수분해가 되냐라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볼까 라고 하냐면 결국에는요.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똑같은 인수가 두 개 있었다는 거 아니야? 여기도 보는 것처럼 똑같은 게 두 개가 곱해져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똑같은 거 두 개?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 예를 들면 뭐라고 써볼까? 똑같은 거 두 개니까 ax 플러스 by의 제곱이라고 한번 해보자고. 됐어? 그럼 앞에 거에 제곱 그리고 곱하기 앞뒤 곱한 거.
그죠? 거기다 곱하기 2 해줘야죠. 그리고 플러스 뒤에 거에 제곱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런 거야. 아, 그럼 이 가운데 있는 애랑 끝에 있는 애들, 즉 끝에 있는 애들을 봤을 때 끝에 있는 애들을 딱 봤을 때 어떤 수의 전체, 즉 완전한 제곱 형태이면서 뒤에 있는 녀석도 어떤 수의 완전한 제곱 형태이고 얘네 둘이 곱한 거에 곱하기 2를 또는 마이너스 곱하기 2를 했을 때 얘가 나온다면 얘는 완전 제곱이다라는 거죠. 지금 보여?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 된 거죠? 그리고 얘네 둘이 곱한 거에다 2를 했더니 가운데가 딱 나온 거죠? 그럼 너네가 여기다 딱 봤을 때 아, 얘 2x의 제곱, 2x의 제곱, 얘 3의 제곱 걔네 둘이 곱해. 솔직히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얘는 두 가지로 쓸 수 있어. 얘가 3의 제곱일 수도 있지만 마이너스 3의 제곱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죠? 근데 그 경우는 뭘로 따져주는 거야? 하면 얘로 따져주는 거야. 앞에가 마이너스냐 아니냐. 어차피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니까 둘 다 플러스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따졌을 때 아, 마이너스네? 그럼 얘는 아니겠구나. 그럼 얘겠네. 그죠? 그랬을 때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6x 거기다 곱하기 2 하면 얼마? 마이너스 12x가 된다 이거죠. 아, 그럼 결국엔 얘는 2x 마이너스 3이라는 녀석의 전체의 제곱 형태로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했어? 조금 어렵겠지만 이 인수분해 파트는요 앞으로 고3 때까지 계속 써먹을 겁니다. 고1, 고2, 고3 다 써먹을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는 진짜 중요해. 그럼 너네가 이걸 알잖아? 그럼 이제 이런 거 할 수 있다고. 잘 봐.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네모를 하래. 그럴 때 얘가 완전 제곱식이래. 완전 제곱식의 인수분해래 라고 하면 너네가 이 네모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이 네모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이 네모는 누구랑 똑같다고 했지? 이 녀석의 얼마? 절반의 제곱과 같아야 뭐가 된다 그랬어?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플러스 9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럼 이런 거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네모가 똑같이 얘도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대. 됐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이 녀석이 절반의 제곱이 여기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얼마죠? 25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이거야. 됐어? 그럼 너네가 이 뒤에 있는 상수항을 알아낼 수 있었으면 이제 뭐도 알아낼 수 있냐면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네모 x에 플러스 49래.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대.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대. 그때 이 네모가 궁금한 거야. 그럼 아까도 봤듯이 잘 봐. 잘 봐.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는 거야. 이 녀석의 제곱, 절반의 제곱을 해서 얘가 됐다라는 건 얘한테서 입장에서 얘를 따져주면 이 녀석의 반이 아니죠. 루트를 씌운 거겠죠. 무슨 말이 됐어? 이 녀석을 두 번 곱한 것 중에 하나만 떼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얼마야? 7이지? 그럼 7에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 14. 근데 잘 봐. 곱해서 49가 될 수 있는 건 7밖에 없는 게 아니죠. 뭐도 있죠? 마이너스 7도 있죠. 그래서 결국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뭐야? 마이너스 14도 가능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했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플러스 14랑 마이너스 14 둘 다 가능한 거야. 무슨 말인지 했니? 그럼 또 따로 x제곱 플러스 네모 x에 플러스 64래. 얘도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대. 그럼 이 녀석이 곱해서 84가 될 수 있는 수는 뭐랑 뭐밖에 없어? 마이너스 8이랑 8밖에 없잖아요. 그럼 요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수들은 뭐야? 16이랑 마이너스 16. 2배 해줘야 된다 이거죠. 왜? 이렇게 오면 절반의 제곱이 간 거지만 이렇게 가면 얘를 제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수를 2배 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됐니? 이해했어? 이렇게 찾아낼 수도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럼 문제를 좀 가볼까? 문제 가보면 이런 거야. 자, 진짜 쉬워 보이는 건 사실 이런 거 쉬운 거야. 20번 같은 경우 19, 20 이런 거. 자, 이제는요 너네가 이걸 알았잖아? 그럼 너네가 그럼 이제 이 앞에 개수가 즉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돼야 완전 제곱식 형태로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이런 겁니다. 얘를 인수분해 해보세요 라는 거죠. 이해했어? 그럼 인수분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인수 공통인 거 확인했는지, 두 번째 합차인 거 확인했고, 세 번째 완전 제곱식인 거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잘 봐. 완전 제곱식이 아닌지 확인해 보려면 가운데 있는 거에 얼마? 마이너스 1의 절반에 제곱을 했더니 얘가 되냐 안 되냐 확인해 주면 된다 이거죠. 되고 있니? 되고 있잖아. 그랬을 때 얘를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 녀석의 절반이 이렇게 들어와야 한다는 거죠. 따라왔어? 따라왔어. 그럼 이렇게 분수적으로 나온다고 해도 너는 이제 알아 먹어야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네모가 완전 제곱식이다. 완전 제곱식이다 라고 하면 그냥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항상 수로 딱딱 떨어지라는 법은 없어. 그래서 이 녀석이 여기 들어올 때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 라고 하면 이 x의 개수의 얼마? 절반. 얼마죠? 2분의 3. 이 녀석의 뭐? 제곱이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로 들어가야 돼? 4분의 9로 들어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쓸 땐 뭐라 써야 돼? 쓸 땐 x 플러스 2분의 3의 제곱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됐어?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럼 여기로 와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잘 되는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려면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 얘로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가 문제죠. 그죠? 그럼 봐봐. 개수만 따주는 거야. 마이너스 14의 제곱 절반 얼마죠? 마이너스 7. 이 녀석의 제곱이 얼마죠? 49가 확인됐다 이거죠. 그럼 얘도 완전 제곱식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뭐라 써야 돼? 앞에 A 있겠죠? 그죠? 근데 뒤를 봤더니 뒤에는 뭐가 붙어있어? B가 붙어있잖아. 그럼 뒤에도 마이너스 7B라고 써주면 돼. B. 어차피 개수는 얘 따라갈 거고 써주는 건 똑같지만 뒤에 문자가 하나 더 붙어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문자 하나 붙여주면 끝이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사실 얘를 다 전개하면 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보통 너네가 이렇게 요런 것도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제 이런 거. 이제는 절반의 제곱을 쓸 수 없게 된 애들. 이런 애들이야.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이상 절반의 제곱을 쓸 수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너네가 얘를 좀 바꿔보는 거지. 아 얘는 뭐라 쓸 수 있었냐면 6x의 전체의 제곱이고 얘는 뭐라 쓸 수 있었냐면 y의 5의 전체의 제곱이다 이거죠. 그러고 봤더니 얘네 둘이 곱한 거에 곱하기 1을 했더니 얘가 나온다? 라고 하면 그 순간 얘는 뭐가 된다는 거야? 완전 제곱식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 완전 제곱식의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냐 하면 얘 하나 갖다 쓰면 돼. 그래서 얼마? 6x 플러스 5y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쓰면 됩니다. 비록 절반의 제곱은 쓰지 못하겠지만 너네가 이 정도로 생각은 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49a 제곱이니까 7a의 전체의 제곱이 될 거고요. b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곱해서 곱하기 2한 게 가운데가 나와버렸다? 그럼 얘는 바로 뭐가 된다고? 완전 제곱이 된다고. 그래서 뭐라 써야 돼? 7a 플러스 b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러면 요런 것까지 갔잖아? 그럼 이제 빈칸을 뚫어놔요. 이렇게. 너네가 이제 맞출 줄 알아야 돼. 36번, 37번 같은 경우는요. 봅시다. 자, 보자.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에요. 그죠? 그럼 절반의 제곱을 했더니 얘가 된 거야. 그죠? 절반의 제곱을 했더니 얘가 됐다라는 말은 즉 81이라는 이 숫자가 되려면 이 녀석이 9랑 또는 마이너스 9의 제곱이잖아. 그럼 될 수 있는 이 앞에서 될 수 있는 수는 18 또는 마이너스 18의 형태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아마 네모칸에서 뭐 자연수라고 써져 있을 것 같긴 한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니까 맞네요. 양수 물어보고 있네요. 네모칸에 들어갈 알맞은 양수 누구겠어? 18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네모칸 자체에는 양수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18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니? 됐어? 그러니까 두 개 나올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 줘야 된다고. 이 한번 봅시다. 제곱이야. 그죠? 1이야.
그럼 이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 얘가 돼야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절반의 제곱이니까 이 녀석이 제곱되려면 수가 얼마야? 마이너스 10 또는 10이겠죠? 거기다 몇 배 해주면 된다고? 2배 해주면 되면 뭐뭐 될 수 있어? 마이너스 20 또는 플러스 20 될 수 있다.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양수니까 얼마? 20 들어올 수 있다 이거죠. 되니? 그러면 요런 거. 자, 이런 것도 생각해줘야 돼, 이제. 앞에 개수가 절반의 제곱, 즉, 이 식의 인수분해가 절반의 제곱 형태인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라는 거야. 그럼 이 식에 그냥 일단 완전 제곱이라고 해. 아, 완전 제곱식이에요. 라고 이미 준 이상, 너네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아, 그럼 얘는 3a의 전체의 제곱이고, 얘는 5의 제곱이야. 또는 뭐가 될 수 있어? 마이너스 5의 제곱도 가능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이해했니? 그럼 이 가운데 올 수 있는 수는 뭐랑 뭐가 될 수 있냐면 얘랑 얘를 곱해서 곱하기 얼마? 2 한 거 얼마? 30a가 될 수 있고, 또는 얘랑 얘 곱해서 나오는 곱하기 한 거 얼마? 마이너스 30a도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렇게 두 가지로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여기도 봅시다. 봐봐, 얘가 이미 완전 제곱이래. 그 완전 제곱의 형태는 이 녀석의 제곱과 이 녀석의 제곱, 그리고 그 둘의 곱에 곱하기 2한 요 녀석이 가운데 들어가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써야겠지. 아, 얘는 2분의 1의 x의 전체의 제곱이고, 얘는 4y의 제곱 또는 마이너스 4y의 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얘네 둘이 곱해서 곱하기 2 하면 여기 들어가야 된다며.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얼마야? 2xy. 그죠? 거기다 곱하기 하면 얼마? 4xy가 들어갈 수 있고, 또는 얼마가 들어갈 수 있겠어? 마이너스 4xy가 들어갈 수 있겠죠. 됐어?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 여기가 양수인 수니까 뭐 4가 되겠죠. 다만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두 가지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너희가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봤잖아? 그러면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딱 하나 나오거든요.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지금까지는 완전히 기본적인 내용이고, 이 네 번째 공식, 네 번째 식이 진짜 중요해. 뭐라고 하냐면 X형 분리법이라고 하거든요. X형 분리법. 이게 진짜 중요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너네 아까 내가 봤듯이 너네 X 플러스 3이랑 X 플러스 2를 이렇게 전개하면 얼마가 된다고 했죠? 얼마?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너네가 이걸 보고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는 애는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2입니다 라고 찾아내는 게 X자형 분리법을 이용하는 거야. 왜냐면 너네가 얘를 보고 공통인수 확인 안 돼, 합차 확인 안 돼, 완전 제곱식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결국에 마지막 뭐 쓰냐? X형 분리법 쓰는 겁니다. X형 분리법. 나는 X자법 분리법이라고 하는데 X자법 분리라고 하는데 X형 분리법 뭐 어떻게 하냐면 이런 거야. 사실 얘를 우리 곱셈 공식으로 좀 표현하면 이렇게 돼. X 플러스 A에 X 플러스 B를 곱하는 요런 형태잖아요. 그죠? 그럼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에 플러스 한 번에 묶었으면 뭐라 쓸 수 있죠? 그렇죠. A 플러스 B, X에 플러스 AB 요런 형태로 쓸 수 있잖아. 그럼 잘 봐. 그럼 X의 개수는 얘랑 얘를 더한 거죠. 그리고 이 상수는 얘랑 얘를 뭐 한 거야? 곱한 거야. 됐어?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얘네 둘의 곱이니 얘는 A, B로 나눠볼 수 있겠네. 그죠? 그리고 나서 얘는 뭐로 쓸 수 있냐면 여기는 X의 두 개의 곱으로 나눠볼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A, B 곱하고 A 플러스 B니까 그럼 그냥 이렇게 얘네들이 더한 게 얘가 됐네? 얘네들이 더한 게 얘가 됐네?
얘가 x제곱일 때 얘네들이 곱한 거를 나눠봤더니 얘네들이 더한 게 얘가 됐네? 그럼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하나 쓰는 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쓰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겠죠? 다시 잘 봐. 잘 봐. 그럼 내가 한번 해볼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인수분해 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다 안 돼. 다 안 돼. 완전 제곱까지도 안 돼. 이거 봐야겠죠? 그럼 잘 봐. 1, 2, 즉 2라는 애는요. 뭐랑 뭐의 곱이냐면 1이랑 2의 곱이야. 맞죠? 그리고 이 x제곱은요. x 곱하기 x야. 그러면서 얘네 둘이 더했더니 뭐가 나왔어? 3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하나 쓴다 이거야.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면 x 플러스 1에 x 플러스 2라고 쓰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근데 이게 왜 x자법 분리법이냐? x자형 분리법이냐? 잘 봐. 이 곱은 사실 이 가운데의 더하기는요. 가운데의 더하기는 그냥 얘네 둘을 더한 것도 맞지만 그 경우는 얘네 둘이 그냥 더해서 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경우는 얘가 1일 때만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4는 얘를 인수분해 하래. 이번에 마이너스가 섞였어. 그럼 너네 이 4를 보낼 수 있는 건 4가 나올 수 있는 건 일단 x제곱은 x 곱하기 x인 거 알아. 근데 이 4가 나올 수 있는 건 뭐랑 뭐야? 여러 가지가 있지. 2랑 2일 수도 있고 1이랑 4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2랑 2라고 해봐. 그죠? 근데 둘이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돼. 그럼 둘 중 하나는 뭐라는 소리야? 마이너스라는 소리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써봐. 그래 얘네 둘이 더해봐. 얼마야? 0이어야 되잖아. 0이어야 되잖아. 근데 0 아니잖아. 그럼 이거 맞다는 소리야? 틀렸다는 소리야? 틀렸다는 소리죠. 그럼 이게 아니라 누구라는 거야? 1이랑 4라는 거죠.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어디다 붙여야 되냐라고 하면 더해서 마3이 나오려면 누구에 붙여야 되냐 이거야. 마이너스에 붙여요. 마이너스 4에 붙여야겠죠. 그래서 이걸 쓰면 어떻게 쓰냐면 앞에 거 한번 뒤에 거 한번 쓰면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날아왔어? 이해했어? 근데 아까도 말했지. 왜 얘가 x자형 분리형이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에 이런 x제곱이 단순히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런 단순한 x자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해볼까?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뭐라 해볼까? 뭐 좋을까? 잠깐만. 5x 마이너스 6 요런 거 해봅시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그 얘네 둘이 더해서 얘가 나올 수 있는 게 안 된다 이거야. 비교 한번 해볼게. 잘 봐. 너네 2x제곱이 나오려면 앞에 뭐 나와야겠어? x 또는 2x 요런 형태로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런 다음에 6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또는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네가 얘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근데 일단 6이 될 수 있는 건 뭐랑 뭐야? 1이랑 6 또는 2랑 3이야. 그럼 너네 해봐야 돼. 만약에 1이랑 6이라고 해봐. 그죠? 심지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그지?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근데 잘 생각해봐. 근데 만약에 너네 선생님 그러면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야 얘네들이 더해서 얘예요 라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맞아? 무슨 말이겠어? 그럼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답은 x 플러스 1이랑 2x 마이너스 6이에요 라고 하면 틀린다 이거야. 전개해봐. 전개하면 어떻게 돼? 2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x 마이너스 6. 따라서 답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이 돼버리거든. 맞아 아니야? 틀리잖아. 이게 틀려버린다 이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 이때서야 뭐가 등장하냐면 X자형 분리법이 등장하는 거야. 그럼 첫 번째 뭐 하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거야. 일단은 어떻게 곱할 거냐면 얘랑 얘를 곱할 겁니다. 그래서 X자야.
얘랑 얘를 곱해서 얼마 나왔어? 2x 나오겠죠? 얘랑 얘 곱하면 얼마 나와? 6x 나오겠죠? 얘네 둘 중에 아무거나 마이너스를 갖다 붙여도 마이너스 5x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어. 그죠? 그럼 일단 뭐가 틀렸다는 거냐면 얘가 틀렸다는 거야. 그럼 뭐 써야 되냐면 뭐 써볼까? 라고 하면 3이랑 아니다. 여기 내가 이거 잘못 쓰네. 뭐라 쓸까? 잠깐만. 맞잖아. 잠깐만. 이걸 바꿔. 잠깐만. 2랑 3 넣으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수능 잘못 썼네.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3이랑 2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 3이랑 2. 그럼 내가 만약에 3이랑 2를 이렇게 갖다 썼어. 3을 이렇게 갖다 썼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6x야.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2x야.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 곳에나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든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든 얘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 뭐도 잘못되냐면 위치도 한번 바꿔보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서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4x. 얘네들이 곱하면 얼마야? 3x. 그리고 나서 얘가 마이너스 x가 나오려면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야 되냐면 여기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얘네 둘을 더했을 때 나오는 이 개수가 맞아 떨어지잖아? 그럼 그때 인수분해가 됐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줘야 되냐면 여기다 붙여주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쓸 때도요. 아까처럼 이렇게 한번 쓰는 건 똑같아.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면 x-2에 2x 플러스 3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한 번만 더 연습해볼게. 잘 봐. 그럼 문제로 볼까? 문제로 한번 연습해보자. 요런 거. 자, 이런 건요. 얘들아 봐봐. 자, 이런 건 앞에 지금 어때? 지금 보면 앞에 수는 뭐 그냥 간단해요. 그죠? 그리고 와서 뒤를 봤더니 얘는 될 수 있는 게 2b랑 b야. 그죠? 근데 a에다가 둘이 더해서 3b야. 그지? 근데 여기 지금 얼마가 돼야 돼? 마3이 된 거잖아. 그럼 여기 둘 다 뭐 붙여주냐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얼마야? a-2b랑 a-b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예요. 요렇게 한번, 요렇게 한번. 됐어? 얘 한번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12y 제곱이야. 그럼 12가 될 수 있는 건 뭐 있어 뭐? 1, 12, 2, 6, 3, 4. 걔네들 짝꿍 중에 더해서 마이너스 xy, 더해서 xy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 3, 4밖에 없겠죠. 차이가 1 나야 되는 거니까. 그럼 3, 4겠죠. 여기가 3y, 여기가 4y 이렇게 될 거야. 단 더했을 때 플러스가 나오려면 마이너스를 누구한테 붙여줘야겠어? 3한테 붙여줘야겠죠. 그리고 앞에 뭐 있어? x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 x-3y, x 플러스 4y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죠. 되니? 그럼 여기서 이제 넘어가면 이제서야 이제 x자형 분리법이 나오는 거야. 그럼 연습을 좀 해보면 이런 겁니다. 74, 75, 76 이런 거 한번 보면 잘 봐. 자, 앞에는 분명히 x랑 2x로 나올 거야. 그죠? 이해했어? 그럼 5가 될 수 있는 수는 뭐랑 뭐를 곱해야 돼? 1이랑 5밖에 없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5를 이렇게 쓰고 1을 이렇게 써. 그럼 둘이 곱하면 10이고 둘이 곱하면 x야. 그럼 둘이 더하거나 빼고 해서 둘이 더해서 얘가 나올 수 있겠어? 안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여기다 1을 넣고 여기다 5를 넣어봐야겠구나. 그럼 여기는 2x고 여기는 5x인데 나오려면 마이너스 3x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주고 더하면 이게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 x자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이만큼을 쓰는 거죠. 이렇게. 됐어? 밑에도 한번 봅시다. 잘 봐. 4a제곱 플러스 16a 플러스 7이야. 그죠? 그럼 4가 될 수 있는 수는 좀 다양하죠? 1, 4, 2, 2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도 이제는 앞에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얘는 지금 1이랑 7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제 선택을 하는 거지. 선택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수를 좀 바꿔서 x자로 곱한 다음에 더했을 때 16a가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하면
일단 1사로 했을 때는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얘가 1이고 얘가 4면 7 더하기 4잖아. 안 되죠. 얘가 4고 얘가 1이면 28 더하기 1이잖아. 안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2A, 2A고 이렇게 하면 2A, 이렇게 하면 14A, 둘이 더하면 얼마? 16A가 나오는구나. 그럼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라고 쓸 수 있다. 그래서 2A 플러스 1이랑 2A 플러스 7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지. 이게 X자형 분리법입니다. 연습 많이 해야 돼.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복잡해. 뭐가 있을 때 막 머릿속으로 딱딱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쉽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됐어? 이게 시험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연습 많이 해야 돼, 얘들아. 이 X자형 분리법 쓰는 거 연습 진짜 많이 해야 돼. 알겠죠?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자, 이 녀석의 뭘 구해달래? 공통인수를 구해달래. 얘들아, 첫 번째 우리 공통인수 먼저 구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공통적인 게 뭐 있냐 한번 찾아봅시다. 공통적인 거. 봐봐. 얘네 세 개의 항에서 공통적인 게 뭐예요? y죠? 그럼 y로 묶어내야지. y 묶어내면 y에 x 앞에는 뭐야?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y 이렇게 되잖아. 그지? 더 묶어낼 수 있어? 더 못 묶어내잖아. 그럼 공통인수 누구야? y 아니겠어? 그지? y로 묶어냈으니까 y가 공통인수 되지 않겠어? 이 각각의 항들에. 무슨 말이 됐지? 다음. 자, 5번. 자, 얘를요, 인수분해하면 무슨 형태가 되는 거래? 봐봐, 얘들아.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 형태가 되는데, 이 형태 무슨 형태야? 완전 제곱의 형태 아니겠어? 그죠? 완전 제곱의 형태? 그럼 이 말 아니야? 거기엔 9x의 제곱 플러스 42x 플러스 49를 인수분해하면 무슨 형태가 되냐면, 완전 제곱 형태가 돼야 된대요. 라 하는 거잖아. 그럼 완전 제곱의 형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완전 제곱의 형태가 되냐면 일단 앞에 보면 얘는 3x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뒤를 보니까 얘는 뭐 해야 돼? 7의 제곱이 되거나 또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7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근데 가운데 오는 수는 얘랑 얘를 곱해서 곱하기 2 했을 때 나오는 수겠죠? 얘는 아니겠죠? 그럼 결국에 얘랑 얘 아니겠어? 그지? 그럼 뭐라 써야 돼? 3x 플러스 7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A가 얼마? 3, B가 7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음. 자, 여기도 봅시다. 이 두 다항식이 뭐가 돼야 된대, 얘들아? 각각 완전 제곱 형태가 돼야 된대. 완전 제곱. 자, 근데 앞에 개수, x제곱의 개수를 보니 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a, 얘 있잖아. 얘 앞에 개수 1이죠. 그럼 이거 뭐 쓸 수 있어? 이 a는 이 녀석의 절반의 뭐? 제곱이 a와 같아야 된다 이거죠. 그럼 a는 얼마야? 그렇죠. a는 81이 나오는 거야. 두 번째.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분의 9가 얘도 완전 제곱 형태가 되려면 결국엔 이 b 녀석이 b의 절반의 제곱이 얘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녀석이 제곱이 돼서 나올 수 있는 수는 뭐랑 뭐밖에 없어? 2분의 3이랑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럼 거기에 몇 배를 해주면 된다고? 2배 해주면 되니까 얘는 3 또는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럼 결국엔 b는 3 또는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어. 근데 양수 BA라고 했죠? 양수 B니까 얘가 되겠죠. 따라서 원하는 값은 3분의 81 답은 뭐 27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자, 봅시다. 자, 이거를 이용하래요. A의 범위는, 얘들아,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대. 야, 근데 저번 시간에 우리 좀 했었죠? 얘들아. 절대값 A의 제곱은 누구랑 같다 그랬죠? 루트 A의 제곱은 누구랑 같다 그랬죠? 뭐라고? 루트 A의 제곱은 누구랑 같다 그랬죠? 뭐 A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얘랑 똑같다 그랬죠? 따라서 어떻게 나온다 그랬어? A가 0보다 클 때 또는 A가 0보다 작을 때로 비교해주면 A가 0보다 크면 그대로 나오지만 A가 0보다 작으면 뭘 달고 나온다고 했어? 그쵸,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는 거 이거 항상 기억해야 돼. 그 말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잘 봐.
너네 얘를 딱 봤더니 안에 있는 애를 좀 봤더니 안에 있는 녀석의 절반의 제곱이 얼마야? A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 4네? 그지? 그럼 뭐가 된다는 거야? 절반의 제곱이 상수랑 똑같아. A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이 상수랑 똑같아. 뭐라는 거야? 완전 제곱이라는 소리 아니겠어? 그죠? 그래서 얘 절반의 제곱이면 마이너스 2의 절체 제곱이니까 이게 성립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 쓸 수 있냐면 루트의 A-2의 제곱이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럼 지금 봤더니 똑같은 거야. 아 제곱 절대값 뭐의 제곱이네? 얘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랬으면 뭘 신경 써야 된다는 거야? 나올 때 너네가 얘를 이렇게 까면 나온다는 건 알고 있어. 왜냐면 안에 있는 제곱수니까 제곱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알고 있다고. 단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구별해줘야 된다 했잖아. 그럼 봐봐. A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는 소리는 이 안에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뭐야? A-2는 0보다 작고 2보다 작은 수가 들어가면 A-2는 뭐 나와? 양수야 음수야? 음수 나오잖아. 그럼 나올 때 나오되 뭘 붙여서 나온다고?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고.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얘도 아 절반의 제곱이 4잖아. 절반의 제곱이 4니까 아 그러면 얘도 인수분해가 되겠다. 어떻게? x A 플러스 2의 제곱으로. 근데 A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으면 얘는 항상 뭐가 돼? 양수 아니겠어? 그럼 나오는 건 나오되 양수니까 그냥 그대로 나온다 이거죠. 요런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알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걸 까먹으면 안 돼. 앞에 배웠던 내용들 까먹으면 안 돼. 자 봅시다. 자 이번에 보면 얘들아 이제 이런 거 보면 바로 떠올려야 돼. 얘 지금 무슨 형태일까? 그 잡차 형태죠. 앞에 거의 제곱 빼기 뒤에 거의 제곱 형태는 이런 식으로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지. 25x의 제곱 마이너스 9y의 제곱이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써야겠네. 아 얘는 5x의 전체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3y의 전체의 제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럼 쓰면 5x 플러스 3y 5x 마이너스 3y라고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 됐어? 얘들 이해됐니? 얘들 진짜 중요해. 인수분해는요 사실 그 전개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솔직히 전개는 개나 소나 다 해. 전개는 누구나 해. 너네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도 전개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 전개하라고 하면 다 합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배운 사람으로서 얘를 보면 딱 나오게 전개해보자 라는 거고 일일이 전개하지 말고 딱 나오게 전개하지 마자 이거고 우리는 심지어 거꾸로도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네가 이걸 딱 보고 연습 많이 해야 돼. 아 이거 보면 이거 뭐야 이거 딱 보면 이제 합차네? 바로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내가 솔직히 이거 써주는 것도 너네는 조금 헷갈리지 말라고 한번 써주는 건데 너네 나중에 하면 그냥 막 써. 다 써. 이거 안 써도 그냥 바로 이렇게 다 나와. 알겠죠? 머릿속까지 다 암산이 된다 이겁니다. 알겠죠? 문제 다른 것도 한번 보자. 이런 거 볼까? 18번. 자, 이 식이 1차항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자, 봐봐. 순서가 있죠? 공통인 부분이 있어? 없어? 합차야? 아니야. 완전 제곱식인가 확인해 볼까? 완전 제곱식인지 확인해 보려면 가운데 녀석의 반에 제곱이 뒤가 나오냐 안 나오냐 확인해 줘야지. 왜? x제곱의 개수가 얼마라서? 1이라서. 근데 맞아? 아니야. 그럼 뭐 해줘야 돼? x형 분리법. 가봅시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5가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궁금한 거야. 곱해서 35가 될 수 있는 수는 뭐랑 뭐 있어? 7이랑 5겠죠? 그럼 앞에는 x, x고 뒤에는 7, 5가 나올 거야. 이제 뭘 생각해줘야 되냐? 마이너스를 누구한테 붙여줘야 되냐죠. 왜? 우리 마이너스 35니까. 그죠? 그럼 누구한테 붙여야 둘이 더해서 2가 나오냐라는 거면 누구한테 붙여야 돼? 마이너스한테 붙여야 5에다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쓸 때는 어떻게 쓴다? 이렇게 하나 쓰고 이렇게 하나 쓴다. 따라서 뭐라 써야 돼? x 플러스 7에 x 마이너스 5. 여기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플러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뭐냐? 1차항의 개수가 1인 두 1차식이 곱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얘 1차항의 개수 얼마야? 1이죠? 1차항의 개수 얼마야? 1이죠? 얘네 둘의 곱이 1차식의 곱이죠. 그래서 우리 원하는 건 두 1차식이 뭘 원해? 합을 원한다는 거지. 얘 더하기 얘를 원한다는 소리입니다. 다음 22번.
자,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ax 플러스 1에 x 플러스 b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대. 봐봐. 완전 제곱이야? 완전 제곱이야? 아니겠죠? 그죠? 앞에 거에 제곱이 일단 돼야. 앞에 거는 똑같은 수에 똑같은 게 두 개 들어가야 제곱이 될 거 아니야? 그지? 합차야? 공통인수 있어? 없어. x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4를 인수분해 해달래. 얘 뭐 돼? x 또는 2x의 곱으로 될 거고요. 4는 1, 4 또는 2, 2. 그럼 뭘 해볼까라는 거지. 그럼 뭐 1, 1, 4 또는 2, 2 이런 형태로 된다고 해보고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디다 붙여줄까 생각을 해도 사실 1, 4도요. 방법이 몇 가지인데 여기 아니면 이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네가 빨리 머릿속으로 이 x자를 했을 때 7이 나올 수 있게 자리를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쓸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줄 거냐면 어찌됐든 간에 얘랑 곱하면 8x고 얘랑 곱하면 x야. 마이너스 여기다 붙여주면 마이너스 8x 되는 거 아니야? 둘이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7x. 그게 얘랑 똑같아지면 인수분해가 확실히 된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했어? 그럼 따라서 얘는 뭐라 쓸 수 있어? x 마이너스 4에 2x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근데 너네 가끔 왜 이 x, 선생님 왜 맘대로 x가 나오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해주면 이런 거야. 너네 ax 플러스 b랑 cx 플러스 d도 인수분해 하는 거 배웠었지? 아이, 곱셈 공식 배웠었죠? 뭐라 써야 돼? acx 플러스 ad 플러스 bcx 플러스 bd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내가 x자형 분리법을 왜 꺼내왔냐면 이런 거야. 얘는 a랑 c라고 쓸 수 있지. 얘는 뭐라 쓸 수 있겠어? b랑 d라고 쓸 수 있겠지. 둘이 곱하고 둘이 곱하면 a, d랑 bc 아니야? 그럼 둘이 더했을 때 뭐가 나와? 얘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쓰고 이렇게 한번 쓴 게 결국엔 a, x 플러스 나 뭐 잘못 썼다. 그지? 여기다 잘못 썼다. 이거지 bc? 그지? 그래서 a, b에다가 c, x 플러스 d라고 쓸 수 있기 때문에 x자의 분리법이 나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원체적으로 보면 이러는 거야. 알겠지? 자, 26번. 자, 다음 방식을 인수분해 하래. 얘들아 잡아봐.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앞에 개수가 1이고 이 녀석을 딱 봤더니 절반의 제곱을 했더니 얘가 나왔네. 아, 그럼 얘는 뭐라 썼어야 됐냐면 이 녀석이 안으로 들어가는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고 해서 x 플러스 3의 제곱이 됐어야죠. 근데 얘는 틀렸죠. 그죠? 다음 2a 제곱 마이너스 5a 2a 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3이 이걸 인수분해 하라고 하면 첫 번째 공통인수로 묶어낼 수 있다? 없다. 두 번째 합차다? 아니다. 세 번째 완전 제곱식 형태다? 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된다. 그럼 뭐 해야 돼? x자 분리, x자형 분리. 됐어? 그럼 x자 분리를 어떻게 하냐? 앞에 개수가 될 수 있는 수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a 곱하기 2a 그리고 뒤에 곱해서 나올 수 있는 수 두 개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곱했을 때 x자로 곱했을 때 6a, a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얘네들을 맞춰주려면 마이너스를 어디다 붙여줘야 되냐? 라고 했을 때는요 더해서 마이너스 5a가 나올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줄 수밖에 없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6a가 되면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5a 이렇게 되니까 그때 어떻게 가져오는 거냐? 요렇게 하나 가져오고 요렇게 하나 인수분해 돼서 인수는 어떻게 되냐? a 마이너스 3에 2a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됐니? 다음 얘 보면 뭐 떠올려야 돼? 아, 합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x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3y의 전체의 제곱이니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앞에 거 한 번 더하고 뒤에 거 한 번 더 빼고 이렇게 y가 빠졌죠. 그죠? 그래서 4번 쟤도 보니까 뭐 완전 제곱식 형태 아니고 공통인 거 안 보이고 합차 아니고 뭐 x자형 분리법 a제곱 마이너스 5ab 플러스 마이너스 6b제곱이 a가 될 거고요.
26도 있고 61도 있죠? 그럼 26이었으면 5가 되려면 둘 다 더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했어야 되는데 플러스죠? 그럼 둘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는 소리인데 그럼 이렇게 한번 볼까? B랑 6B에다가 마이너스를 여기다 붙여버리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AB 얘네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6AB 이렇게 된 거야. 둘이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5AB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됐어? 그럼 따라서 얘 계산하면 얼마니? 라고 했을 때 요렇게 하나 쓰고 요렇게 하나 쓰면 된다. 따라서 A 플러스 B에 A 마이너스 6B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됐니? 무슨 말이 됐어? 서로 다르죠? 그죠? 잘못됐죠? 근데 여기 자 얘는요 일단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뭔가 공통인 거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기로 했잖아. 있잖아. 뭐? 3으로 공통인 게 되죠? 3으로 묶어주면 3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인수분해 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해줘야 돼? 공통인 거 없고 더 이상 없고 합차 아니고 완전제곱식 아니니까 x자형 분리법 x, x, 1, 3,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에서 4x 따라서 어떻게 쓰냐? 3의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자 다음 중 이 두 다항식의 공통 인수래. 그럼 일단 이 두 다항식을 뭐 해봐야겠어? 인수분해 해와야겠죠? 그럼 4x의 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아 이 모습은 뭐야? 합차의 모습이죠. 따라서 2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의 형태니 뭐라 써야 돼? 2x 플러스 1, 2x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고 6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이런 형태 보니까 공통인 거 없고 합차 아니고 완전제곱식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써야 돼? x자형 분리법 얘는 나올 수 있는 게 뭐 2랑 뭐 3 나올 수 있나? 2x, 3x 근데 얘는 뭐 2랑 1 이렇게 나올 수 있나? 그지? 마이너스 어디다 붙여줘야겠어?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죠. 왜? 얘가 3x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4x가 이렇게 되면서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x가 나오거든. 그럼 따라서 뭐라 써야 돼? 2x 플러스 1에 3x 마이너스 2라고 쓸 수 있다 이거죠. 따라서 공통 인수는 3x 마이너스 2. 따라서 공통 인수는 누구야? 얘와 얘. 즉 얘네 둘이 공통이죠. 다음 자 2x-5가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5의 인수래 돼. 그럼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2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5는 뭘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일단 2x-5가 있다는 거야. 그럼 잘 봐. 그 뒤에 이제 뭐가 오냐인데 결국엔 여기 오는 녀석과 곱해서 얘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얼마가 와야 돼? x가 와야 되는 거 아니? 그지? 그리고 나서 여기 오는 자리는 이 녀석과 이 뒤에 오는 녀석이 만나서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럼 마이너스 5랑 뭐를 곱해야 15가 되냐면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녀석을 풀어주려면 얘를 다시 뭐 해줘야 돼? 전개해줘야겠죠. 그래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 따라서 마이너스 11 플러스 15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1이라는 값이 나오는 거죠. 33번 자 x에 대한 2차식 x에 대한 2차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식을 우영이는 뭘 잘못 봤냐면 x의 개수를 잘못 본 거야. x를 잘못 봐. x의 x개수를 잘못 본 거죠. x개수를 잘못 본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x개수를 잘못 봐서 어떻게 썼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요 식을 인수분해를 어떻게 했냐면 x 플러스 8에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한 거야. 그럼 얘를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24라는 건데 이 중에서 뭘 잘못 본 거냐면 얘를 잘못 본 거죠. 그럼 얘는 잘못 보고 얘는 잘 본 거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 누구? 유주는 뭘 잘못 봤대? 유주는 상수항을 잘못 본 거야.
유주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그래서 그렇게 풀었더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요식을 뭐라 쓴 거냐면 뭐라 인수분해된 거냐면 x-2랑 x-8로 인수분해가 된 거야. 그럼 그냥 다 전개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을 본 거지. 그럼 여기서 유주는 뭘 잘못 봤냐면 이 상수항을 잘못 본 거야. 그럼 뭘 잘 본 거야? 이 x의 개수는 잘 본 거지. 그럼 결국엔 얘는 올바른 x의 개수니까 얼마? a. 얘는 올바른 상수항이니까 b가 되겠죠. 따라서 원래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식은 이렇게 되겠죠. x의 제곱에 a는 마이너스 10x, b는 얼마? 플러스 24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다시 인수분해 하려면 뭐 해줘야 될까라고 하면 얘를 다시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를 인수분해하래. 공통인 거 있어? 없죠. 합차야? 아니죠. 완전 제곱식이야?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해야 돼? x자형 분리법. 그럼 24가 될 수 있는 수가 뭐 있죠? 곱해서 1, 24, 2, 12, 3, 8, 4, 6 이것들 중에서 더해서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돼. 그럼 일단 얘네들 부호가 조금 뿔뿔 아니면 마마인데 뿔뿔이면 더해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겠어? 아니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마마란 소리고 얘네가 나올 수 있는 수 중에 더해서 10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4랑 6밖에 없어. 따라서 얼마로 된다? x-4, x-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수 있다. 자, 활용인데요. 사실 활용은 이제 수를 넣냐 안 넣냐의 활용이에요. 그래서 별거 어려운 건 없는데 지금 봐봐. 너네 얘 제곱 빼기 얘 제곱인 건 이 모습 보면 뭐 생각해야 되는 거야? 합차 생각해줘야죠. 당연히 합차. 그래서 앞에 거, 즉 뒤에 거 한번 더하고 뒤에 거 한번 빼면 이게 얼마 나오냐 이거죠. 얘는 얼마야? 150. 얘는 얼마야? 60. 따라서 이걸 계산하면 얼마다? 9,000이 된다 이거야. 그럼 결국엔 우리 뭘 써서 이걸 9,000임을 빨리 알아낸 거냐면 합차를 이용한 거겠죠. 그죠? 다음. 자, 이것도 봅시다. 자, x가 2003이래. 그럼 이걸 진짜 2003을 벌써 대입을 해서 실제로 풀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한 후에 x를 대입을 해보자 이겁니다. 그럼 얘 한번 보면 얘를 좀 봤더니 공통인수 묶여 안 묶여? 없어. 합차야? 아니야. 완전 제곱식인가 확인해 보려고 봤더니 반의 제곱은 9가 되네요. 아, 그럼 얘네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절반이 가지고 오게 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겁니다. 이때 x가 얼마야? 2003이므로 2003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면서 얼마가 되는 거죠? 2000의 제곱이 되겠죠. 2000은 다른 말로 하면 2 곱하기 1000이죠? 그죠? 2 곱하기 1000. 근데 여기서 2의 제곱이라고 바꿔 쓸 수 있고 얘는 10의 세제곱이니까 10의 6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얼마? 4 곱하기 10의 6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모든 직사각형을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이어붙여서 새로운 정사각형의 한 변 길이를 구하시오 라고 하네요. 그럼 이렇게 이어보고 싶은데 얘가 지금 x의 길이를 가지고 있고 얘도 x의 길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도 얼마야? x고 여기도 x일 거야. 그럼 얘네도 여기가 x고 여기가 x인 이런 4개와 얘는 다 111이거든? 그럼 일단 같은 길이끼리 묶어줘야 된다는 말이야. 예를 들면 x자리에 1을 넣는다고 해서 채워지진 않는단 말이죠. x자리에는 x가 붙어야 돼. 그럼 내가 저 지금 세로가 x고 가로가 1인 저 두 녀석을 여기다가 2개를 이렇게 이어붙일 거야. 요렇게. 그럼 여기가 얼마야? 1. 여기가 얼마야?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정사각형이란 말이야. 그럼 정사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돼. 그러니까 4변의 길이가 서로 모두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가 이번에는 저 남은 2개를 얘가 x니까 여기도 x고 그럼 여기다 한번 붙여보자 이거지. 2개를 다. 요렇게. 얘가 1이고 얘가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도 얼마야? x가 될 거고. 그리고 남은 이 4개.
봐봐. 여기 1이고 여기 1이잖아. 여기다 하나 붙이고 여기다 하나 붙이고 여기다 하나 붙이고 여기다 하나 붙이면 여기가 1, 1, 1, 1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된다 이거지.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모든 길이가 어떤지를 확인해 주려고 봤더니 x의 2지, x의 2지, x의 2지, x의 2지. 따라서 한 변의 길이가 얼마인 정사각형이 완성된 거야? 한 변의 길이가 x 플러스 2인 정사각형이 완성이 된 거지. 다음. 자, 넓이가 2x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15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가 x 플러스 3이래. 둘레 길이를 구해달라고? 그럼 이런 거 아니야? 직사각형이면 어찌 됐든 간에 직사각형이면 뭐 여기가 뭐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면 이 녀석의 넓이는 ab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중에서 세로의 길이가 지금 얼마래? 세로의 길이가 x 플러스 3이래. 그지? 그럼 이렇게 써야겠네. 그러면 a 곱하기 x 플러스 3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2x 제곱 플러스 11x 플러스 15가 나왔다 이거란 소리죠. 그럼 그 말은 즉 내가 얘를 인수분해한다면 a와 x 플러스 3으로 나눠지겠구나 라고 하는 그때 그 a가 뭔지가 궁금한 거지. 그지? 이 상태는 지금 인수분해된 상태 아니겠어? 그럼 얘는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x의 2x죠. 5에 3이겠죠. 돼, 안 돼? 15니까 10에 13 안 되죠. 그럼 자리를 바꾸면 3에 5죠. 6에 5 6x 대 5x 되네. 그럼 이렇게 써야 되네. 얘는 x 플러스 3에 2x 플러스 5구나. 그게 a의 x 플러스 3이랑 똑같다 생각하면 x 플러스 3 x 플러스 3 날려주면서 a는 얼마야? 2x 플러스 5가 된다 이거지. 그럼 따라서 여기가 얼마다? 2x 플러스 5다. 그럼 이 녀석의 둘레 길이는 2x 플러스 5 플러스 x 플러스 3의 전체에 2를 곱하면 되겠죠. 따라서 얼마다? 3x 플러스 8이니까 6x 플러스 14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